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차, 생차와 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고수차와 대지차를 이야기했는데요. 고수차, 오래된 차나무로 만든 차로 생차를 만들 수도 있고 숙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지차는 나무가 오래되지 않은 개량형 차나무로 만든 차인데요. 이 대지차로도 생차를 만들 수도 있고 숙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차와 숙차,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생차와 숙차가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둘 다 보이차에 속하느냐 하는 겁니다. 녹차와 홍차를 예를 들어보면요, 녹차, 홍차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차죠. 근데 녹차하고 홍차를 우려 놓으면 녹차는 탕색이 노랗고 홍차는 탕색이 붉습니다. 탕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이 두 차를 만드는 가공 방법이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공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탕색도 다르고 맛과 향기도 매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녹차는 녹차, 홍차는 홍차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이차, 생차와 숙차를 우려놓고 보면 생차는 탕색이 마치 녹차와 같은 노란색이고 숙차는 짙은 갈색이 나는 붉은색입니다. 두 가지 탕색이 이렇게 다른 건 가공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맛과 향기도 매우 다릅니다. 이렇게 생차와 숙차의 특징이 다른데 어떻게 모두 다 보이차가 됐을까요? 역사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보이차는 중국 운남성에서 만듭니다. 역사가 매우 오래됐는데 중국의 역사책에 처음 등장한 것은 명나라 때입니다. 그 후에 청나라 들어서면서 보이차가 굉장한 인기를 끄게 됩니다. 중국 황실에서도 보이차를 마셨고요. 멀리 티베트에도 수출이 됩니다. 그리고 1850년 넘어서부터는 홍콩으로도 수출이 됐어요. 홍콩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하고 쓴맛이 나는 차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보이차뿐만이 아닙니다. 요새 많이 마시는 백차 있죠? 백차는 매우 부드럽고 향이 좋은 차인데요. 홍콩 사람들은 이 백차도 강하다고 숯불에 구워서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홍콩에 가서 구입해온 철간음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철간음을 청향으로 마시잖아요. 그런데 홍콩 사람들은 그 청향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역시 숯불에 구웠습니다. 제가 구입한 철간음은 무려 60시간이나 탐배한 거였는데요. 홍콩 사람들 중에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차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 홍콩 사람들에게 운남에서 온 보이차, 생차는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바로 마시지 못하고 익혀서 마셨어요. 이 홍콩 사람들이 보이차를 익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창고에 넣어놓고 익을 때까지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이 방법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차를 수입을 해서 10년 이상 창고에 저장했다가 숙성시켜서 판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매우 인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노차인데요. 노차의 그 매력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보이차를 이런 식으로 숙성하자 하면 또 수지가 맞지 않아서 일부 차들은 다른 방법으로 숙성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차에 물을 뿌리는 거였는데요. 물을 뿌리면 홍콩이 워낙 덥고 습하기 때문에 차에 미생물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이 차를 익혔어요. 미생물이 어떻게 차를 익히느냐, 더럽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먹는 된장도 결국은 콩을 미생물로 발효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홍콩 사람들이 차에 물을 뿌려서 미생물이 발생하게 하고 그 미생물의 힘으로 생차를 익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차를 숙차라고 했습니다. 이 숙차 만드는 기술은 나중에 광동으로 건너갑니다. 광동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몇십 년 동안 숙차를 만들었고요. 1973년부터는 그 기술이 운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운남에서 생차와 숙차를 모두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생차와 숙차가 모두 보이차에 포함이 됩니다. 보이차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개의 영상을 만들 텐데 그때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동안 받았던 질문 중에 간단히 하나만 골라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생차가 몸에 좋은가, 숙차가 몸에 좋은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전제로 할 것이
차는 몸에 좋은 기호식품이라는 겁니다. 기호식품 중에는 콜라도 있고 커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차도 역시 기호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차는 정말로 건강에 좋을까요? 요새는 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차학과 단독으로 연구하기는 힘들어서 차학과하고 의학과가 협업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지혈이라든가 비만, 항산화 등등의 차가 효과가 있는가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 결과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꾸준히 차를 마시면 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좋은 차를 꾸준히 마시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건강이 안 좋아서 수술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차만 마셔서 건강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70년대에 프랑스로 운남 보이차가 수출이 됩니다. 그리고 1986년이 됐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보이차가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임상실험을 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운남에서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요. 보이차가 비만과 고지혈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분이 들으셨는데 그분이 고지혈 환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차가 고지혈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약을 끊었어요. 끊고 한 달 동안 보이차 숙차를 마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 달 만에 고지혈이 다 나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오히려 고지혈 수치가 악화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굉장히 좀 화가 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프랑스에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하더니 어째서 나는 그 효과가 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고지혈이 매우 심각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데 약을 끊고 단기간에 숙차를 조금 마셨다고 해서 고지혈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면 좀 무리가 있죠. 심지어는 암도 보이차를 마시면 낫는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이런 경우도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는 몸에 좋은 기호식품,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이차, 생차가 몸에 좋은가, 숙차가 몸에 좋은가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실험을 쥐를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고지혈 실험이다라고 하면 쥐에 고지혈을 유발할 수 있는 사료를 굉장히 많이 먹여요. 그래서 일부러 고지혈을 발생시킨 후에 쥐에게 차 추출물을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살펴보는데요. 생차를 투여한 경우든 숙차를 투여한 경우든 모두 비슷하게 효과가 좋게 나옵니다. 생차가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숙차가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차도 숙차도 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단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차와 숙차 중에서 내 입에 맞는 차를 골라서 꾸준히 마시면 건강을 유지하고 또 질병을 완화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보이차에 관한 많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